이번 시간에는 10장 3절 편도함수 이어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방정식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플러스 6xyz가 1이다.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에서 이 z라는 값이 x하고 y의 음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다. 즉, 이 식을 풀면, z로 풀면 그 표현된 값이 z는 하고 표현했을 때 그 값이 x와 y로 표현된다. 그런 뜻이죠. 예, z가 x, y의 음함수다라고 했으니까 z 안에는 x와 y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식을 만족하는 z에 대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 그리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던 음함수 미분법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즉, 이 양쪽에 있는 이 값이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이 값과 오른쪽에 있는 1이 같다라는 거죠. 같으니까 당연히 양쪽을 x로 편미분을 하든지 y로 편미분을 하든지 그 결과가 같아야 되죠. 예, 그런 이론을 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를 계산하려고 하면 양쪽을 x로 편미분해 봅니다. 같은 거니까 이 값을 x로 편미분한 것과 1을 x로 편미분한 것은 같아야 되죠. 근데 1은 상수함수니까 x로 편미분하면 결과가 0이지요. 그렇다면 왼쪽도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왼쪽을 실제로 이 식을 가지고 x로 편미분을 해봅니다. x로 편미분할 거니까 이 변수는 x와 y로 표현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x만 변수죠. y는 상수 취급해요. 자, 그래서 x로 편미분할 때 y는 상수 취급한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편미분 해볼까요? x의 3승을 x로 편미분하면 3x의 제곱, y의 3승은 상수만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0이 되겠죠. x로 편미분할 때. z의 3승은 z가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함수의 3승이니까 연쇄법칙을 써서 3z의 제곱. 그런데 끝나면 안 되죠. z가 함수니까 z를 x로 편미분해서 또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해서 z의 3승 편미분한 결과. 자, 그 다음은 이제 6xyz를 편미분합니다. y는 상수지요. 6도 상수고. 그렇다면 6y는 그냥 앞에 묶어내면 되고요. 남는 것은 x 곱하기 z를 x로 편미분하는 거죠. 두 함수의 곱이니까 곱법칙을 씁니다. x를 먼저 x로 편미분하면 1, 거기다가 z를 그냥 곱하면 z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하고 z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하면 되겠죠. z를 x로 편미분한 것 기호로 쓰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가 되겠죠. 다 됐죠. 그렇다면 그 값이 오른쪽에 1을 x로 편미분한 0과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라는 이 값, 이 값을 계산해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값으로 풀어내면 되죠. 우선 정리해 볼까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가 곱해진 항을 보면 여기에 3z의 제곱, 이쪽에 6yx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값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와 곱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렇다면 3x제곱 넘어가지요. 부호 바뀌고요. 3x제곱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곱한 거 6yz가 있죠.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6yz. 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값으로 이것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는 이것분의 이 값, 그렇죠? 마이너스 6yx 플러스 3z 제곱 분의
6yz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 여기 분모 분자 둘 다 이렇게 3으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약분할 수 있습니다. 3으로 약분하면 이쪽에 마이너스는 앞에 나왔고요. 예, 남는 값은 3으로 나눴으니까 2yz 플러스 x의 제곱. 그렇죠? 분모도 3으로 나눠주면 2yx 플러스 z의 제곱 다 됐죠? 해서 값을 계산을 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번엔 양쪽을 y로 편미분해요. 같은 거니까 y로 편미분해도 같아요. 자, 그런데 역시 1은 상수함수니까 y로 편미분해도 0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하니까 y만 변수. 그렇죠? y만 변수니까 x는 상수. 그렇죠? 예, x는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z는 x하고 y의 함수니까 함수 취급하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편미분해 볼까요? x의 3승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y의 3승 y로 편미분하면 3y 제곱이죠. z의 3승은 어떤 함수의 3승이니까 y로 편미분하면 3z의 제곱 그리고 z를 y로 편미분해서 또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남는 거 이제 6xyz 이걸 y로 편미분하면 6x는 상수죠. 곱해두면 되고요. yz만 편미분하면 되는데 역시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을 씁니다. y를 먼저 y로 편미분하면 1, z는 그냥 곱하고 그 결과가 z죠. 플러스 반대로 y는 그냥 곱하고 z를 y로 편미분해서 곱하고 다 됐죠? 예, 역시 이 식을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로 풀면 됩니다. 그렇다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가 곱해진 항을 먼저 정리하면 여기에 3z의 제곱, 이쪽에 6xy가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지 않은 것은 넘깁니다. 이쪽에 3y제곱 넘어갔고요. 부호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6xz가 있죠.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6xz. 다 됐죠? 예. 그렇다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는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나누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는 마이너스 6xy 플러스 3z의 제곱 분의 여기 있는 거 6xz 플러스 3y의 제곱. 그렇죠? 역시 3으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 3으로 나눠주면 이 값은 2xz 플러스 y제곱. 분모 여기 있는 값을 3으로 나눠주면 2xy 플러스 z의 제곱.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는 전체에 곱해져 있었고요. 다 됐죠? 예,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예, 이 방식은 뒤에 가서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얘기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변수 함수의 편도 함수 계산하는 법은 연습이 다 됐고요. 3변수 이상의 함수도 똑같이 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변수가 3개건 4개건 5개건 같은 방식으로 어떤 변수를 하나 선택해서 그 변수로 편미분한다. 그러면 그 변수만 변수 취급하고 남는 것은 몇 개가 되던 전부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변수 함수가 있을 때 그 변수가 x, y, z라고 해볼까요? 그 중에 하나 x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x로 편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y를 선택해도 똑같은 방법, z를 선택해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x를 선택한 것만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x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x로 편미분해라 그러면 x만 변수니까 x만 이렇게 움직여줘요. y하고 z는 고정시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fx, xy, z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는 움직입니다. x 플러스 h, y, z 이 두 개는 고정됩니다. 마이너스 f, x, y, z 어렵지 않죠? x 파트만 이렇게 움직였어요. x에서 x 플러스 h까지. 나머지 y와 z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미분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미분하면 되는데 예, 고정된 것은 상수 취급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이제 5번 보세요. 3변수 함수 fxyz가 식이 2의 xy승 곱하기 로그 z다. 이 함수에 대해서 fx, fy, fz를 구해라. 기호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fy도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써도 되고요. fz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구해볼까요? fx부터 x로 편미분할 거니까 x만 변수. 그럼 남는 변수가 이제 두 개가 됐죠? 하지만 y와 z는 전부 상수.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걸 편미분해라 그러면 z는 상수 취급될 거니까 로그 z가 통째로 상수예요.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겠죠? 지수함수 이제 편미분하면 되는데 x로 편미분할 거니까 x만 변수. 그렇다면 지수함수 미분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지수함수를 그대로 쓰고 그렇죠? 위에 있는 파워를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x로 편미분할 거니까 여기 파워 xy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돼요. 근데 xy를 x로 편미분하면 y가 되지요. x는 x로 편미분해서 1, 곱해진 상수 y는 그냥 곱할 거니까 y, 그렇죠? 그래서 이걸 편미분한 값은 y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보기 좋게 정리하면 y 곱하기 로그 z 곱하기 2의 xy승. 어렵지 않죠? 자, fy도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y만 변수다. 그럼 x하고 z는 상수. 그렇다면 역시 x와 z가 상수니까 로그 z는 상수. 그렇죠? 곱해진 지수함수를 편미분해서 곱하면 되는데 지수함수 똑같이 쓰고 위에 있는 파워 xy를 편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하고 있다. 그럼 xy를 y로 편미분해서 곱한다. 그렇죠? xy를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 x는 상수. 그래서 편미분한 값은 x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다 곱하면 되고요. 정리하면 x 곱하기 로그 z 곱하기 2의 xy승. 어렵지 않죠? 예. 이번에는 z로 편미분해 봅니다. z로 편미분할 때는 z만 변수니까 x하고 y가 상수. 그렇다면 2의 xy승은 통째로 상수. 그러면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로그 z만 z로 편미분해서 곱하면 되는데 우리 수학 1에서 배웠죠? 로그 x를 x로 미분하면 x분의 1. 똑같이 변수만 z로 표현된 거니까 로그 z를 z로 편미분하면 z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로그 z, z로 편미분한 것은 z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다 곱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z분의 2의 xy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1개 편도 함수를 이제 다변수 함수, 2변수, 3변수까지를 다 연습을 해봤어요. 그 이상 변수를 갖는 것도 똑같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한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1개 편도 함수를 구해 놓으면 우리 결과를 보니까 역시 다변수 함수가 되죠. 그렇다면 그 다변수 함수를 역시 그 중에 한 변수를 또 선택을 해서 편도 함수를 또 구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반복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은 2개 편도함수, 세 번 편미분한 것은 3개 편도함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해서 2개 편도함수 이상을 우리가 고개 편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개 편도함수라는 것은 편미분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변수가 몇 개 있어도 다 똑같으니까 이변수 함수 하나 가지고 기호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변수 함수 fxy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편미분한 것은 변수가 두 개니까 x로 편미분한 결과 fx 이걸 얻을 수 있고요. y로 편미분한 결과 fy를 얻을 수 있죠. 근데 fx와 fy도 역시 이변수 함수가 될 테니까 역시 x와 y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편미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 번 편미분한 것은 이계 편도 함수, 또 편미분할 수 있으니까 세 번 편미분하면 3개 편도 함수. 어렵지 않죠? 예, 역시 네 번 편미분하면 4개 편도 함수.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개 편도 함수만 기호로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fx를 x로 편미분해 볼 수도 있고 fx를 y로 편미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fx를 x로 편미분한 것을 기호로 fxx라는 기호로 씁니다. 그러니까 fxx 이런 기호를 쓰면 앞에 있는 이 값이 먼저 편미분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나중에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먼저, 오른쪽이 나중. 자, 그런데 이 기호를 라운드 기호로 쓰면 fx,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지요. 그것을 다시 x로 편미분한다라는 뜻이니까 이 함수를 x로 편미분한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 함수.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값이 먼저 계산이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이 값이 나중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똑같이 라운드 x, x로 편미분하는 과정이 두 번 연속 붙어서 연이어서 연이어서 계산이 되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반복이 두 번 됐지만 연이어 있지 않고 중간에 다른 변수로 편미분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순서를 막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왜 안 되는 건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붙어 있을 때는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예, 그렇게 붙어 있을 때만 세 개가 붙어 있으면 3승,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제곱. 예, 붙어 있을 때만 그렇게 쓴다.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을 때는 각각 표시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제곱이라고 써요. 라운드 x가 제곱이다라는 뜻입니다. 라운드 x 제곱 분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fx를 y로 편미분할 수 있는데 y로 편미분하면 fxy라고 써요. x로 먼저 y로 나중. 어렵지 않죠? 그런데 라운드로 쓰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를 y로 편미분한 거니까 라운드 x라는 이 기호가 먼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것이 먼저 라운드 y분의 라운드가 나중.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y와 x 다른 변수로 편미분을 한 거니까 그대로 이었으면 돼요. 라운드 y,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제곱 f. 어렵지 않죠? 이게 편도함수니까 항상 여기 위에 분자 모양은 라운드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1개 편도함수는 fy도 있었어요. 그러면 fy도 이변수 함수니까 fy를 x로 편미분할 수도 있고 y로 편미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fy를 x로 편미분하면 fyx, fy를 y로 편미분한 것은 fyy. 어렵지 않죠? 라운드 기호를 쓰면 순서가 바뀌어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가 먼저, 라운드 x분의 라운드가 그 다음에. 그렇죠?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라운드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제곱 f라고 쓴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라운드를 쓰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여기 왼쪽에 있던 y가 먼저, 오른쪽에 있던 y는 나중에. 어렵지 않죠? 하지만 라운드 y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으니까 라운드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제곱으로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있는 것이 y로 두 번 편미분한다라는 기호입니다. 이 하나가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예, 이 기호가 y로 두 번 편미분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선 고개 편도함수라는 것은 그냥 편미분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볼게요. 예, 예제 6번 보세요. 이변수 함수 fxy가 x의 3승 플러스 x제곱 y 3승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주어졌다. 이계 편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순서대로 일계 편도함수를 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편미분하면 됩니다. 일계 편도함수부터 구해볼게요. fx, fy. fx는 x만 변수. 그렇다면 x의 3승을 x로 편미분하면 3x의 제곱. 그렇죠? x제곱 y 3승은 y 3승은 상수 취급하니까 그냥 곱하고 x제곱은 x로 편미분해서 2x.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2y제곱은 통째로 상수 취급되니까 x로 편미분하면 0. 그렇죠? 그래서 여기 쓸 게 없죠. 예, 해서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fy. 이번에는 y만 변수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x의 3승은 통째로 상수 취급. 0이죠. x제곱 y 3승은 y로 편미분하니까 x제곱이 통째로 상수 취급. 그렇죠? y의 3승은 y로 편미분하면 3y제곱.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2y제곱은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y.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fx와 fy를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fxx라는 것 또는 라운드 기호를 쓰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라는 것. 그렇죠? x로 편미분한 결과 여기 있죠? 이것을 다시 x로 편미분해 주면 됩니다. 편미분해 볼까요? 역시 x만 변수니까 3x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6x. 그렇죠? 2x, y의 3승은 2와 y 3승은 상수 취급. x는 x로 편미분하면 1. 그럼 결과가 2y 3승. 어렵지 않죠? 예, 이번에는 fxy. fx를 y로 편미분해요. fx 같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y로 편미분. y로 편미분하니까 y만 변수입니다. 그럼 3x제곱은 상수 취급되니까 0. 그렇죠? 2xy의 3승은 y로 편미분할 때 2x는 상수 취급. y 3승을 y로 편미분하면 3y제곱. 2x하고 곱하면 6xy제곱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번에는 fy를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해보겠습니다. fy를 x로 편미분하면 fy는 여기 있어요. 예, 이것을 가지고 와서 x로 편미분. 그렇죠. 역시 x만 변수니까 3x제곱 y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y제곱 3. 이건 상수 취급. 그렇죠. x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2x 해서 3y제곱하고 곱하면 6xy제곱이죠. 그렇죠. 마찬가지. x로 편미분할 거니까 뒤에 있는 마이너스 4y는 통째로 상수 취급 0이죠. 그래서 결과는 6xy의 제곱. 그렇죠? 예, 이번에는 fy를 y로 편미분해 봅니다. 역시 fy를 가지고 와서 y로 편미분했어요. y만 변수 취급. 자, 그러면 3x제곱은 상수 취급, y제곱은 y로 편미분하면 2y. 3x제곱하고 2y를 곱하면 6x제곱 y. 그렇죠? 마이너스 4y,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왜 연이어서 같은 변수로 편미분할 때는 제곱이라고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곱이라고 안 쓰고 예,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 기본적인 이유를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fxy와 fyx가 있어요. x로 한번 y로 한번 편미분하는 건데 예, 순서를 바꾼 거죠. 여기는 x로 먼저 편미분, 그 다음 y로 편미분. 여기는 y로 먼저 편미분하고 여기 그 다음은 x로. 그렇죠? 순서를 바꿨을 때 여기 보니까 6xy의 제곱, 여기도 6xy의 제곱. 여기 보면 이런 함수의 결과를 보면 fxy하고 fyx하고 같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fxy하고 fyx하고 달라도 돼요.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긴 같지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 같으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이 값은 예, C2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연이어 있을 때에 예, 그 개수만 세 가지고 예, 연이어 있을 땐 제곱 이렇게 쓰지만 개수만 세 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변수가 있는데 제곱 이렇게 썼다는 것은 순서를 바꿔도 같을 때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붙어 있지 않으면 제곱이라고 쓰지 않는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C2 클래스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설명을 할게요. 이변수 함수거나 삼변수 함수거나 그 이상 변수를 갖는 그런 함수거나 똑같아요. 예, 이변수 함수도 삼변수 함수도 다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C2 클래스라는 것은 그 다변수 함수가 이계 편도 함수를 계산하면 예, 이계 편도 함수를 계산하면 항상 연속이 돼야 돼요. 자,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변수가 x하고 y밖에 없으니까 이계 편도 함수라는 것은 fxy, fyx. 예, 다른 변수는 예,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그런데 같은 걸로 하면 fxx도 이계 편도 함수, fyy도 이계 편도 함수입니다. 예, 이 모든 이계 편도 함수가 연속이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 C2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fxy하고 fyx 이것이 연속이 되면서 지금 여기 같은 거는 언급을 안 해줬어요. 이 다른 게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역시 C2 클래스에 속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이계 편도 함수 이 네 개가 다 되겠죠. 모든 이계 편도 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이계 편도 함수가 연속이 되면 그 함수를 C2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모든 1개 편도 함수가 연속이다. 그렇다면 C1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3개 편도 함수까지가 다 연속이다. 그렇다면 C3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지 않죠? 예, 일반적으로 n개 편도 함수가 연속이다. 그러면 CN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래서 C2 클래스에 속하면 항상 fxy하고 예, fyx가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예, 앞에서 봤던 예제는 예, x하고 y의 다항함수로 표현된 함수였죠. 그래서 어떻게 편미분을 해도 연속이에요. 그래서 fxy와 fyx가 같았던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하지만 C2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x하고 y로 편미분하는 건데 순서를 바꿔봤다. 그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7번 보세요. fxyz 3변수 함수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이 식이 sin 3x 플러스 yz다. 그럴 때 이 함수에 대해서 4개 편도 함수 fxxyz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가볼까요? 우선 순서대로 이 기호를 썼으니까 x로 먼저 편미분하고 결과를 넣고 다시 그 결과를 x로 편미분하고 또 그 결과를 y로 편미분하고 또 그 결과를 z로 편미분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fx부터 x만 변수예요. 변수가 3개니까 나머지 2개 yz는 상수 취급. 그렇죠? 그렇다면 sin 어쩌고를 x로 편미분합니다. sin 어쩌고를 x로 편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똑같이 써야 되죠. 어쩌고라는 이 함수 모양이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되죠. 연쇄법칙으로 이것을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x로 편미분하고 있으니까 3x 플러스 yz를 x로 편미분해요. x로 편미분하면 y와 z는 상수 취급. 그렇다면 편미분하면 0이죠. 3x를 x로 편미분하면 3이죠. 그럼 3을 곱해주면 됩니다. 해서 fx 그 결과는 3 곱하기 코사인 3x 플러스 yz.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fxx를 계산하면 fx를 다시 한번 x로 편미분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결과가 있습니다.
이 값을 x로 편미분해주면 곱해진 상수 3은 그냥 곱하면 되고 코사인 어쩌고를 x로 편미분할 텐데 코사인 어쩌고를 x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어쩌고. 그렇죠? 근데 역시 어쩌고가 있으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고를 다시 이 두 번째 변수 x로 편미분해서 또 곱해줘야 돼요. 3x 플러스 yz를 x로 편미분하면 yz는 상수 취급 0이니까 3x 편미분해서 3. 그렇죠? 그럼 다시 3을 곱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앞에 마이너스 3과 여기 3이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9가 곱해졌어요. 마이너스 9 곱하기 사인 3x 플러스 yz 됐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fxxy를 계산합니다. 이 결과를 위의 결과를 y로 편미분하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을 y로 편미분합니다.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9는 그냥 곱하고 사인 어쩌고 y로 편미분할 텐데 사인 어쩌고를 편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어쩌고를 y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y로 편미분할 거니까 y만 변수. 그렇다면 3x 상수죠. 0이 되고요. z 상수 취급. 그러니까 yz를 y로 편미분하면 z가 되죠. 해서 z를 곱해주면 돼요. 다 됐죠?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fxxyz. 위에서 얻은 결과를 z로 편미분할 텐데 이번엔 보니까 여기도 z가 있고 여기 코사인 안에도 z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의 함수가 곱해진 겁니다. 그렇죠? 곱법칙을 쓰면 되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9는 상수니까 전체에 곱하면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이 함수만 곱법칙을 써서 z로 편미분합니다.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선 z를 z로 편미분하면 1. 그렇죠? 거기다 코사인 어쩌고를 곱하면 1하고 곱했으니까 그냥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플러스 이번엔 반대로 z는 그냥 곱해주고 코사인 어쩌고를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돼요. z로 편미분할 거예요. 코사인 어쩌고를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어쩌고. 그렇죠?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z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z만 변수지요. 그렇다면 3x는 0이 되고요. yz를 z로 편미분하면 y지요. 그렇죠? 그래서 y를 더 곱해주면 돼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바깥쪽에 마이너스 9는 상수로 곱해져 있었고 안쪽에 있는 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9하고 뭐가 곱해진 거냐? 왼쪽 코사인 3x 플러스 yz. 그렇죠? 오른쪽은 마이너스 yz 먼저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yz에 사인 어쩌고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z 사인 3x 플러스 yz. 어렵지 않죠? 예, 해서 결과를 얻었어요. fxxyz는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